안녕하십니까.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WHO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2는 5번째 우려 변이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판고 방식으로는 B11529라고 하고 있고, 알파벳 순서상 누 변이라고 부르려고 했으나 이제 모종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15번째 알파벳인 오미크론으로 정해졌습니다. 11월 9일 보츠와나에서 최초의 검체가 채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1월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WHO의 최초의 변이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델타의 전염력과 베타의 면역 회피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의 우려 변이들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1년 정도 이전의 형태의 바이러스를 공통 조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봤을 때 아마 면역 저하자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체적으로 독립된 변이를 일으켰던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것이 아프리카의 암암리에 이렇게 퍼져 있다가 최근에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는 11월 28일까지 약 100여 명에 불과했지만 29일부터는 2200명으로 매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 증가되는 속도 자체가 델타 변이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에서 11월 26일에 최초 보고가 되었고, 11월 30일에 일본에서, 그리고 11월 30일에 우리나라에서도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감염자들이 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보츠와나만 거쳐서 와서 생긴 것들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내 암암리에 다 번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약 50개 정도 부위에 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변이 자체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개의 변이 부위들 중에서 32개가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은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거나 항체 치료제 같은 것이 주로 인식하고 이쪽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부위에 집중적으로 변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무력화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리세터 바인딩 도메인하고 N터미널 도메인이 우리가 항체가 주로 달라붙어서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부위가 되는데, 이 부위가 상당히 많이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감염된 세포를 발견할지언정 항체가 달라붙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 면역력이 획득된 사람에서도 돌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물론, 항체 치료제를 사용하더라도 이것이 효과를 보이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렘데시빌이나 몰루피라빌 같은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들은 그래도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점입니다. PCR 검사에서 안 나온다라고 잠시 언론에 나온 적도 있는데, PCR 검사의 원리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PCR 검사는 전체를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부위를 잘라서 검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잘라진 부위를 증폭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라는 것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 프라이머가 사용되는 부위는 크게 4가지 진들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4가지는 RDRP, E, N, 그리고 S, 진, 이 4가지 중에서 일부분을 증폭시켜서 확정하게 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용된 시약에서는 이 S 진에 그 사용되는 부분 자체가 이 오미크론이 변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고, 그 이외에 RDRP나 N 진에서는 양성으로 나온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PCR 검사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아마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약의 종류는 만드는 회사마다 조합이 다르고 어느 부위를 증폭할 거냐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검출이 안 될 확률은 거의 낮습니다. 다만 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델타 변이나 다른 변이들과 구별하는 것 자체는 PCR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델타 변이가 유행한 이후부터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른 변이종들은 급속도로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아마 델타의 다른 변형 형태들이 대유행을 하게 되면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온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다른 형태의 변이종이 등장했고, 이것이 델타보다 더 빠른 전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들은 대부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온 결과들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습니다.
1차가 완료된 사람은 28%, 2차가 완료된 사람은 24%가 조금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백신 접종이 높은 국가에서 이런 똑같은 결과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의 추세를 주의 깊게 관찰하되 공포에 떨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결과들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짧으면 수주 이내에 많은 결과들이 나올 것이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다른 새로운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